간호사인 아내가 영주권을 받아 2020년 초에 아들, 딸과 함께 미국으로 갔고 저도 영주권이 나오는 대로 미국 가족에게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미국을 가자니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이 돼서 요즘 잠이 잘 안 옵니다. 중견기업 인사관리 부서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해서 특별한 기술도 없습니다. 영어 능력도 별로고요. 아내 말로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 제가 미국에 오면 어느 정도 돈벌이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타일공이나 카펜터 기술을 배워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일공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국 가면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뉴욕 지역 한인 이민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주 멘토링 사이트에 올라온 40대 후반 한국 기러기 아빠의 질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한 분은 그 나이에 타일공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작부터 많은 모멸감과 육체적인 압박에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한인 사회에서도 건축회사들과 리모델링 업체들이 있긴 한데 경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고 허들의 일은 모두 중남미 사람들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습식 화장실이 아니고 건실 화장실이라 타일 시공 관련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타일이나 목공, 콘크리트 타설 페인팅 작업은 중남미 사람들, 즉 히스패닉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체력이 요구되는 그런 노가다 일에 젊고 힘이 좋은 멕시코 사람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LA에서 가드닝을 하는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화이트 컬러로 일했던 분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건너와 무슨 일이라도 하려는 멕시코 사람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7, 80년대 캐나다 초기 이민자들 가운데는 용접을 배워 생활을 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접을 계속한 분들은 별로 없고 종잣돈을 모아 컨비니언스 쪽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집을 수리해주거나 상가 인테리어를 해주는 한국인 핸디맨들이 적지 않습니다. 타일 시공뿐만 아니라 마루바닥 갈기, 페인팅, 주방 지하실 레노베이션, 전기, 배관 등을 모두 봐주는 손재주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이든지 음과 양이 있듯 리모델링 비즈니스도 경쟁이 있어 만만치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캘거리에 사는 다니엘 조 씨는 석유회사에서 파이프라인 설계를 하다 6년 전 해고를 당했습니다. 한국서 자동차 회사에 다니던 그는 수리를 좋아했고 손재주도 있었습니다. 해고 뒤 집에 쉬면서 거실 바닥에 라미네이트를 새로 깔아보고 주방 캐비넷과 조명도 갈아보았습니다. 유튜브로 공부하며 오래된 배관도 손보고 지하실도 새로 개조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그는 아예 핸디맨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레노베이션 비즈니스 신고를 하고 지역신문에 안내 광고도 내었습니다. 주변에 아는 한국인들의 집수리를 해주면서 꼼꼼하게 많은 것을 손봐주고 돈도 많이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문이 밀리고 있어 쉴 틈이 없습니다. 다니엘 조 씨는 백인집 지하실 개발 수주가 있어 가보면 유엔 총회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캐나다인, 인도인, 베트남인, 중국인들이 모두 덤벼듭니다. 중국인들인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일단 수주부터 하고 뒷감당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다니엘 조 씨는 파이프라인 설계 경험을 활용해 간단한 3D 도면을 보여주고 가격별 여러 옵션을 꺼내며 수주 경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60대를 바라보는 다니엘 조 씨에게 가장 큰 문제는 건강입니다. 2년 전부터 어깨가 아파와 언제까지 리모델링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주위에서 사람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레노베이션 일도 결국은 노임 따먹기입니다. 풀타임으로 여러 사람을 계속 쓸 수가 없고 일 잘하는 헬퍼 구하기도 힘듭니다. 조 씨는 완벽주의자라 일을 얼룽뚱땅 하지도 못합니다. 직접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어깨 통증 같은 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한국서 건축사로 일하다 이민 온 분이 있습니다. 영어와 미국 회사 경력 문제로 건축사로 회사에 취업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레노베이션 사업에 뛰어들어 몇 년간 좋은 실적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다쳐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러 온 한인들의 직업은 공항에 누가 마중하러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픽업해주러 온 사람이 한식당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식당에서 주방과 웨이트리스 일을 도와주며 배우고 좋은 식당 매물이 나오면 인수하게 됩니다. 페인팅, 옷가게, 수영장 관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비해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영업은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세탁소, 코일론드리, 스완 및 리커, 한식당, 소규모 모텔, 옷가게도 내리막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 40대 기러기 아빠의 타일공 지리에 대한 멘토들의 댓글을 보면 타일을 배워올 것이 아니라 영어 회화부터 열심히 하라는 권고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간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 면허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건축 관련 전기나 배관 자격증을 따려도 4, 5년의 현장 경험이 있어야 한답니다. 조언 가운데는 미국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와서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러기 아빠가 했던 인사관리, 즉 HR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취업이 쉬운 직종입니다. 한국 회사들도 믿고 맡길 사람을 찾기 때문에 영어만 잘 되면 그런 곳에도 취업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공 관계없이 공부를 해서 사지선다형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게 되는 EA 세무사를 추천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직 EA 겸 CPA 합격자라는 분은 CPA도 넘쳐나는 판이라 EA는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영주권이 있으니까 코스코의 임시직부터 시작하라는 권고도 눈에 띕니다. 코스코는 아이비리그를 나왔건 고졸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입사 후 최소 2, 3년은 매장 카트 정리, 고기 썰기, 화장실 청소, 캐시어, 물건 정리 등등을 거치고 승진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우체국 직원도 추천되었습니다. LA의 한 이민자는 회사 웹 관리, 컴퓨터 수리, 양말 도매 상관리직 등을 전전하다 마지막 50번째로 우체국 직원이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일자리는 있습니다. 가령 스시맨은 언제든 취업할 수 있습니다. 타일공보다는 스시맨이 전직 한국 화이트 컬러의 더 좋은 직업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독립할 수도 있고요. 기러기 아빠의 경우 부인이 연봉이 높은 간호사라서 굉장히 좋은 이민 생활 여건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너무 걱정 말고 가족이 재결합하면 새로운 도전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댓글 반응이었습니다.